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분석을 다뤄볼 건데요. 오늘 이슈 분석 다뤄볼 사건은 스토킹 사건입니다. 지난 5월 11일 한 신문사의 단독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요. 이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때문에 남성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 쪽 가족이 스토킹이 아니라 이 남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요. 네. 단순히 그냥 그 남자의 극단 선택이다, 뭐 이건 관련이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럼 실제로 스토킹을 한 쪽에 가족들이 한 실제 범죄 행동, 감금이나 폭행 이런 부분들이 이 극단적 선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찾아내면 이 어느 쪽의 주장이 네. 설득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스토킹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남성 네. 피해자도 극단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성별이 없다라는 점을 스토킹에는 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스토킹은 성범죄가 아닙니다. 네. 이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짚도록 하고요. 오늘 사건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 4월 중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유서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 따르면은 그동안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괴롭다며 고충을 토로해왔다고 했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A씨와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하면서 갈등과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 B씨가 전화나 메신저로 만나달라라고 수십 번씩 연락을 해왔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수차례 전화가 왔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B씨가 계속 한 번만 만나달라며 매달리자 A씨는 B씨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B씨가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아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급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했고 당시 수원의 한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밖으로 나오게만 해줬을 뿐 B씨의 스토킹에 대해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A씨는 B씨와의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남겼는데, 이 A씨가 영상에서 이건 감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이제 헤어진 이후에 스토킹으로 이어진 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뭐 집착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딱히 알려진 바는 없고, 헤어진 이후부터 갑자기 시작이 돼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 헤어진 이후에 보통 이렇게 스토킹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은, 네. 연인 관계로 지냈는데 연인 관계일 때도 어떻게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연인 관계에 사귈 때도 자기진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네. 그런 행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그게 그건지를 몰랐을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 확인돼야 되는 거고, 네. 갑작스럽게 스토킹이 진행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있었는데 그건 그냥 무시됐고, 왜냐하면 연인 관계였으니까. 네. 근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뭔가 다시 것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어떤 집착의 행동이 있었는가, 사귈 때 그것이 이 헤어진 후에 연결됐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행위가 연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은 확실히 스토킹의 가장 기본적인 소유욕, 그리고 소유를 벗어나려고 할 때의 네. 일종의 공포를 줌으로써 다시 자기를 인식시키려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 그게 결국 이 스토커인 여자친구의 어떤 행동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경찰 출동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 뭔가 감금이다라고 하면서 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 A씨 입장에서는, 사망자.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밖으로 나오게는 도와줬으나 뭐 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따로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출동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남자가 스토커가 아니라 여자가 스토커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네.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남자고 힘으로 나오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였다고 하면 출동한 지구대의 경찰들이 달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신고했는데 네. 그럼 그런 조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현장에서의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지금 이 상태였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감금이다 표현했다고 하면은 혼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혼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갖고 조정을 못 나가게 잠궈버리면 네. 그건 분명히 못 나가는 건 감금이 맞죠. 네. 그게 주체가 여자라 하더라도 감금이 맞습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에이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전 여자친구 B씨의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4월 중순경 B씨가 A씨에게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A씨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이 A씨로 인해서 B씨의 눈썹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병원에서 입원해 진료를 받았고 이후 A씨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여자친구 B씨 아버지가 A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B씨의 아버지의 차량으로 향했는데 거기에서 심각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얼굴은 물론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무 기록을 보면은 당시 A씨는 안면, 온몸을 구타당해 얼굴 광대, 귀 주변, 옆구리, 치아, 우측 허리, 눈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며칠 뒤 유서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친구와 마지막 통화에서 스토킹하는 여자애 때문에 힘들고 얼굴 몸이 이렇게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가 사망한 이후 전 여자친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량 할부 구매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A씨가 한 번도 차량 할부를 밀린 적이 없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B씨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 때 B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폭행을 도왔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 담당 경찰서인 동작서 관계자는 병원 근처 폐쇄회로 영상,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폭행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는 없었던 걸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상처를 뭐 이렇게 하다가 입었고, 그걸로 이 여자친구 쪽의 가족들이 불러내서, 물론 이제 유족들 주장이긴 합니다만 직접 폭행은 아버지가 했고 나머지가 뭐가 있었고, 그 폭행을 그게 마지막 발단이 됐는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좀 다시 구성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여자친구의 눈썹에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신랑이 몸싸움 해다가 생긴 거죠. 그건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이 눈썹 상처라는 게 사실 크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폭행으로 서로 이제 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거나 처벌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행위예요. 이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과잉 행동이죠. 네. 말하자면은 자기 딸이 이러했는데 자기 딸은 자기 아버지나 가족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저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놈이 사실 이제 이러갖고 자기를 때려갖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화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놈의 자식, 그래서 두둑에 팬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네. 이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의 얘기에 의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게 연동이 돼갖고 이 돌아가신 분은 집단 구타를 당했고 너무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족들의 주장인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건 그런 거죠. 얼마나 어떻게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네. 왜냐하면 아니 생전 보지도 못했고 아니면 사실 내가 이렇게 맞을 이유도 없는데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때리고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모욕적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성별이 바뀌면 이런 문제 좀 발생하는 게 있는데 뭐 여자 물론 아버지가 한 번 하긴 했지만 여자한테 괴롭힘 당한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거 한 번 맞고 뭐 했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냐 말이 안 된다 남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토킹을 좀 지속적으로 당하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좀 위축이 되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얼마만큼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 행위와 연동돼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연동돼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수사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네. 상태에서 각각의 폭행과 감금과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연결된 CCTV 이런 걸 봐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동차 할부금 이슈는 조금 터무니없긴 너무 합니다. 뜬금없네요. 네. 이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자친구 이 사람의 얘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차 구입하는 것 때문에 아니 구입한 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런 거죠.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거 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압박 때문에 네.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자살하는 거는 조금 그건 좀 너무 한 것 네. 같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여자친구의 말은 뭐라고 말해도 자기 책임은 없어요. 왜냐? 아니 그렇다 했던 그렇지 않다 했던 어쨌든 극단 선택을 한 건 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무엇인가 자신이 스토킹 행동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참고로 A씨 유족들이 국민청원 올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 사건 당일 담당 형사는 피해자 A씨와 단 3분 면담을 했고 사건을 단순 상해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이후 고소를 하러 가서야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장례식 도중에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연락했지만 다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고 A씨는 일을 해야 하는데 폭행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폭행당한 사실을 매우 비관했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청원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약식 기소 관련해서 약식 기소가 뭐고 지금 왜 어떤 주장들을 가족들이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약식 기소라는 것은 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하게 다른 피고인을 굳이 법정에 쓰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없을 그럴 정도로 경미할 경우에 서류만으로 처리하는 거죠. 보통 벌금형 정도로 처리하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건 그거예요. 이게 피해자 입장,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이 형사는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금 폭행, 집단 폭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피해자와 3분 면담으로 왜 단순상해 처리했는지를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 알아보겠다. CCTV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가해했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본 후에 상황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야지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이 형사는 그 상황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서로 치고받다가 다쳐갖고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말보다는 본인들이 판단한 거 가지고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별이라는 선입관이 많이 작용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별거 아닌 형태의 단순 폭행 혹은 상해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안이한 처리 아닌가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분명히 네. 집단, 공동상해, 감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 했었고, 그리고 이 연결점도 분명히 있는데 글쎄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진단서 가져오라 뭐 이런. 사실은 그때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네. 그 과정을 봤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과정을 봤다고 하면은 이 돌아가신 분이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람이 칼로 찌르거나 뭐 어떤 직접 위해를 가해서 사망하거나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쨌든 마지막 사망케 한 건 본인 스스로 한 것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것, 그다음에 영향력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사실 처벌하기 좀 어렵긴 해 보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스토킹 처벌법 내에는 그게 일부 들어가 있죠. 네. 연결점.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연결점. 그래서 스토킹의 전문 수사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 검사를 배치하도록 법에 명시된 것은 네. 이걸 기존의 법 상해나 폭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의 정신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9월 10월에 적용.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그 형사나 검사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처리한 거예요. 검사는 그냥 송치된 대로 처리를 한 거고, 이건 뭐 그냥 약식 처리한 거고, 담당 형사가 아마 이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별 부분, 네. 여자 스토커, 남자 피해자,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도 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 분은, 돌아가신 분은 심각히 이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어떤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이런 스토킹 관련된 것과 죽음 사이 아니면 결과 사이의 인과성을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 수사관이 필요한 건 맞는 거죠. 이거는 이 수사관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네.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아직 뭐 아직 없으시니까. 없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스토킹 전문 수사관들을 경찰 수사원 쪽에서, 연수원 쪽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추후에는 좀 보강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그 던졌던 이야기, 성별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남자가 남자를 스토킹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스토킹하는 거, 뭐 다 여자가 존재합니다. 네.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여성 피해자가 있고 남자 스토커가 이제 전형적인 거라고 보지만, 실제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20% 넘게는 그 거꾸로 성이 바뀐 거, 그리고 네. 동성인 경우, 네.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남성이 남성 스토커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터넷 같은 사이버상 보세요. 네. 적지 않습니다. 반대고 또 이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형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꼭 성적으로 소수인 여성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토킹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전형성의 탈피도 향후 스토킹 수사에 있어서는 좀 마련돼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